안녕하세요. 법무빈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 토가 되면 더 이상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느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 등 소유자를 미동의자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은 일정한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로 매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종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해서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동의자 등에 대해서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느라고 바빴거나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을 정한 법 규정을 잘 몰라서 행사 기간을 도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유로든 조합이 도시정비법이 정한 매도 청구권의 행사 기간 내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매도 청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더 이상 매도 청구를 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합의로 원하는 금액을 주고 합의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합의로 이렇게 매수해야 된다면 미동의자가 알박기식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반사여서 합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동의자가 숫자가 많다면 합의금 때문에 조합에 엄청난 자금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도 청구 기간을 도가해버렸다면 조합 입장에서 참으로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합이 매도 청구 기간을 도가했더라도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즉,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가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새로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이 또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췄다 하면 조합은 그런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에 근거해서 새로이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을 도구한 조합에게 어떤 숨통을 열어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 변경 결의를 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후에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했는데 회답이 없자 아직 그 관할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인가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39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48조 사항이 매도 청구권 행사 기간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매도 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만일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 청구의 상대방이 매도 청구권자가 언제 매도 청구를 하게 될지 모르게 되어서 그 법적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매도 청구권자가 매수 대상 부동산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선택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매도 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도 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러나 매도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도가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새로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합은 그러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에 근거해서 이렇게 새로이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해당 조합이 2012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 설립 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관한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2012년 10월 19일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또 최고도 하고 소장의 송달로서 각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 청구까지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매도 청구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만 받았지 관할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변경 기한 매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합의 매도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게 판단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차고동으로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 기간을 지나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합 총회를 열어서 조합 설립 변경 결의를 하고,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세 번째 미동의자에게 조합 설립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고하고, 네 번째 관할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을 받고, 다섯 번째 동의 여부 회답 기간 도과 후 2개월 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면 그 매도 청구는 적법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매도 청구 기간이 역시 정해진 기간이 도과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관련 판례는 보이지 않지만 빈지법에 재건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결의하는 그런 하자 취하는 절차를 밟으면 다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지만 알박기식으로 과다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는 미동의자와 무리하게 합의하는 것보다 조합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절차상 소유권 확보가 촉박한 경우에는 무리한 금액으로 합의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저희 법무부에서 진행한 여러 사례에서 사업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법원 감정가에 50%나 더 주고 합의한 경우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에서 미동의자가 매매 대금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